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개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른 공방들처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쉬는 날은 자유로운 편인데요. 요즘 들어 부쩍 일욕심이 생겨서 휴무 없이 엄청 달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혼을 해서 일부러 잡생각하지 않게끔 일에 몰두한 것도 있어요. 오늘은 큰 마음 먹고 오랜만에 휴일을 만끽하며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사연 들어주시고 새 출발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 제가 나고 자란 동네는 부잣집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저희 집은 외제차 여러 대 보유하고 운전기사 고용하고 이런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여유로운 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좋은 환경에서 살았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가의 땅값이 예전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셨어요. 남은 돈으로는 두 분의 노후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꽤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5층짜리 건물을 제게 선물해 주셨죠. 늦둥이 외동딸이라 그런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낌없이 지원받은 만큼 부모님께 조금도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갈 수는 없었답니다. 부모님이 주신 5층 건물 중 1층은 처음부터 제 가죽 공방으로 썼어요. 사실 공방이라는 게 수입이 엄청 들쑥날쑥합니다. 부모님 덕에 월세를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꿈은 지킬 수 있었죠. 어릴 때는 너무 들뜬 나머지 건물주 됐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래서 가까운 친구는 물론이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재산이 아니라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일이에요. 과일 바구니를 사기는 했지만 여전히 손이 좀 허전하길래 구하기 어렵고 질 좋은 가죽으로 예비 시모의 지갑을 만들어 갔습니다. 장보러 갈 때 쓰는 편하게 들 수 있는 지퍼 달린 지갑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 선물을 대놓고 안 좋아하더군요. 그래도 센스 있는 예비 신랑이 세상에 하나뿐인 거라며 치켜 세워준 덕분에 다행히도 자존심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형님 될 분도 실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만들었냐면서 자기도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시모에게서 바랬던 반응이 형님에게서 나오자 기분이 좀 이상했죠. 꼭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더니 고마웠는지 형님이 그날 하루 종일 잘 챙겨주셨어요. 그때부터 형님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겠구나 직감했던 것 같아요. 시모는 밥 먹는 내내 시큰둥하다가 뜬금없이 부모님이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어요. 대답하니 땡땡동이면 땡땡 아파트 있는 곳인가 하며 혼자 중얼거리더군요. 맞다고 하니 또 무슨 일 하시냐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길래 사업하신다고 대답했죠. 머릿속으론 이 불편한 자리가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모의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더군요. 가라앉았던 목소리도 전과는 다르게 높아졌고요. 게다가 한쪽으로 치워둔 제 선물을 다시 주섬주섬 꺼내보더니 마치 방금 선물 받은 것처럼 지갑 너무 잘 쓰겠다면서 해맑게 웃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배경 듣고 태도가 싹 바뀐 시모를 보며 좀 속보인다 싶었어요. 그나마 식사 자리 다 끝나고 민망해하는 예비 신랑의 사과에 마음을 풀 수 있었죠.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때 남편을 시원하게 뻥 찼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됐어요. 모자란 남편보다 형님이 훨씬 더 든든한 존재가 돼주셨거든요. 시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었네요. 물론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엄청 잘해주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이중성을 알게 된 이후로 도무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때는 결혼 후 맞이한 첫 명절날이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 삶에 치여 바쁘게 지냈기에 공식적으로 처음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었죠. 그날부터 시모의 만행은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시모는 민망할 정도로 형님과 저를 대놓고 차별하더군요.
저를 마구 구박했느냐고요? 아니요. 시몬은 형님에게만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형님만 혼내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명절이 아니야. 우리 새아가 귀한 새 사람들인 첫 명절이라고. 알지? 너 제대로 해야 한다. 네, 어머님.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할게요. 새아가, 너는 나랑 가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어머님, 저도 형님 음식하시는 거 도울게요. 어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디 음식 할 줄이나 알고? 처음이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음식은 첫째가 다 할 테니까 넌 걱정 말아라. 아니, 그래도... 그래, 동서. 난 괜찮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있어. 너무 불편해서 곤란한 얼굴로 형님 쪽을 보자 형님은 웃으면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진짜 제가 서투니까 시모가 손을 못 대게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 그냥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거더라고요. 시모는 음식하는 형님을 가만두지도 않고 툭 하면 거실로 호출했는데 형님은 짜증 부리는 기색 한 번 없이 온화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거기다 시모는 저는 우리 새아기 하면서 부담스럽게 부르면서 형님은 그저 예 라고 차갑게 부르는 거 있죠. 예, 너 잠시 여기 좀 와보렴. 네,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니까 속이 너무 안 좋구나. 요한 마트 가서 콜라 몇 병 좀 사와. 어머님, 그럼 매실을 타드릴까요? 콜라보다 더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아니, 넌 내가 콜라 얘기하는데 무슨 매실 타령이니? 아유, 지겨워 정말. 새아가, 쟤는 항상 저렇게 시험인 날 가르치려 든단다. 그냥 콜라 사오기 싫으면 싫다고 해. 에이, 어머님, 아직도 저를 모르세요? 콜라 사오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냉장고에 매실청 한가득 있길래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럼 얼른 가서 사올게요. 어머머, 너 보자 하니까 정말. 지금 새아가 앞에서 나 약 올려? 형님, 어머님, 제가 얼른 가서 콜라 사올게요. 형님 혼자서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심부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래, 동서? 고마워. 처음에는 형님이 시모에게 꼼짝 못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할 말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응? 아유, 어쩜 착하기도 해라. 예, 네 동서 마음씨 예쁜 거 봐라. 우리 둘째가 신부감은 잘 골랐어 정말. 어머,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장남이 서운해할걸요? 제가 다 잃을 거예요. 으유, 내가 뭐 말을 못한다.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맏며느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아주 억울해 죽겠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오히려 당하는 입장이구만. 사실 제 눈에는 시모가 못살게 구니까 형님도 맞받아치는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소연하면서 형님을 엄청 흉보더라고요. 부엌으로 가려고 일어나기라도 하면 냅다 제 손을 붙잡고 안 놓아주더라니까요. 아무튼 콜라를 살 겸 남편에게 SOS를 치려고 마트에 혼자 갔습니다. 새벽부터 가까운 낚시터에 시부랑 아주버님, 남편이 낚시를 하러 갔거든요. 순간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남자들은 놀고 있는 이 상황이 말이에요. 여보, 언제 오는데? 빨리 와. 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어머님 때문에 나 너무 불편해. 나만 여기 두고 낚시하러 가니까 재밌니? 웬만해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흥분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그런 제가 전화 받자마자 소리치니까 남편은 단번에 눈치채고 금방 오겠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도착하자 시모는 언제 놀았냐는 듯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더군요. 웃긴 건 형님이 거의 음식을 다 했는데 고생했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모는 음식하는 신용만 잠시 내다가
곧바로 힘들다며 안방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늘 이랬던 건가 싶은 마음에 형님이 참 짠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바보 같기도 했고요. 저라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도 딱히 도움된 건 없으니 음식 차리고 치우는 거라도 똑바로 하자 생각했죠. 소중한 내 남편 낳아준 어머니니까 참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런데 형님이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갑자기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이건 비밀인데 동서한테만 말해줄게. 사실 우리 남편 나 시댁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친정 가면 나처럼 똑같이 집안일하고 음식해. 나도 처음엔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에 응어리는 안 생기더라. 그냥 동서가 나 불쌍하게 쳐다보길래 그렇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동서도 중간에서 힘들지? 미안해. 형님, 죄송해요. 에이, 동서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형님에게 딱 걸린 것만 같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형님이 참 대단해 보이고 아주버님도 현명하신 것 같았죠. 남편은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한편 시모는 형님을 정신적으로도 공격하더군요. 은근히 형님 집안 뭐 볼 거 있냐며 흉보기도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점점 같이 뒷말하기를 원하더라고요. 한 식구인데 이간질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무건수행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지 시모에게 딱 찍히고 말았죠. 우리 둘째는 부모님이 땡땡 아파트에 살아서 든든하겠어. 나중에 당연히 네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네? 그건 엄마 아빠 노후자금이자 보금자리인걸요. 뭐 그 정도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면 사돈네 형편 말해 뭐 하겠니? 당연히 노후자금 외에도 여유 있으시겠지. 너도 다 물려받을 재산 있으니까 안심하고 돈 안 되는 공방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 처음에 솔직히 너도 공방하고 아들도 식당 하니까 내가 많이 걱정했거든. 한 명이라도 수입이 일정해야 하는데 둘 다 들쭉날쭉 고정적인 수입이 없잖니. 그런데 새아가 친정이 넉넉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에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은 오히려 으쓱한 눈치더라고요. 전혀 좋게 안 들렸는데 남편은 자기 장가 잘 갔다는 칭찬으로 들었나 봐요. 아이고 큰애, 너는 친정 부모님 안녕하시다니? 나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네 친정 때문에 내가 며느리 복 없는 줄로만 알았지 않니? 새아가 들어오고 나서야 나도 며느리 복 있는 걸 알았지. 넉넉한 며느리 둘이 들어왔으면 나도 노후 걱정은 없었을 텐데. 말해 뭐하니? 입만 아프다. 으휴. 이번에는 형님도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아까처럼 대답하거나 온화한 웃음을 짓는 대신 그저 입을 꾹 다무셨거든요.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억지로 참는 눈치였죠. 그런데 속이 뻥 뚫리게 시원했던 건 아주버님의 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매년 조상님들 드시라고 제사 음식 해온 게 누군데요? 어머니 노후는 못 챙겨도 조상님들 사후는 이 사람이 챙기고 있잖아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아들,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하니? 그럼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을 밉게 하세요? 아주버님의 말에 시모는 깨갱하고 그 앞에서는 더 이상 별말 못했어요. 대신 뒤에서 형님을 더 괴롭혔죠. 차례상 녹그릇이며 다 같이 먹은 식사 그릇까지 혼자 설거지를 다 하라는 둥. 친정에 아주버님 먼저 보내고 집안일 돕고 가라는 둥. 형님에게 이것저것 시키며 무슨 가정부 고용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아가, 우리 둘이 남자들 사우나 다녀올 동안 명절 특선 영화나 보자꾸나. 과일도 같이 먹을까? 뭐 좋아하니?
어머님, 그럼 저 형님 도와드리고 형님이랑 같이 올게요. 먼저 과일 드시면서 편하게 영화 보고 계세요. 뭐하러 그러니? 너 지금 착한 척 하는 거니? 이제 보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 네? 착한 척이 아니라요, 어머님. 녹그릇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형님 혼자 설거지 하시기엔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음식도 형님이 다 하셔서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예, 기가 막혀서 참나. 그게 바로 착한 척이야. 너 지금껏 제 고생은 다 시켜놓고 갑자기 돕겠다는 게 무슨 말이니? 내가 예쁘다 해주니까 시어미 말이 지금 웃음니? 잔말 말고 영화나 보자니까. 네? 동서, 난 괜찮으니까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해드려. 갑자기 제 탓을 하는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형님은 이미 이런 고집을 수없이 겪었다는 듯 억지 웃음을 띤 얼굴로 저를 만류했죠. 아마 저까지 시모에게 미움을 살까봐 도와준 듯 했습니다. 들었지? 제가 그러라잖니. 하지만 며느리를 함부로 하대하는 시모를 더는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설거지 금방 하고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냥 시모의 말대로 해버리면 앞으로 더한 걸 요구할 것 같아서 아주 오싹했거든요. 어머님, 저 손으로 일하는 직업이라 설거지도 깨끗하고 빠르게 엄청 잘해요. 가서 금방 설거지하고 올게요. 그리고 명절에는 따로 형님한테 용돈 좀 챙겨주셔야겠어요. 형님 혼자 일을 다 하시잖아요. 끝까지 입 바른 소리를 하자 시모는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때부터 은근히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형님은 왜 그랬냐면서 걱정했지만 차라리 같이 미움받는 쪽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시모는 시댁을 벗어나서까지 괴롭히려고 들더군요. 우선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시댁에서의 일을 여과 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말해놓는 게 나중에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곧바로 저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시댁에 자주 갈 일 없으니 한 번만 참아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아무리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지만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이라 영 찝찝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시댁에 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엄마가 한번 오래. 갑자기? 왜? 뭐 아들 보고 싶은데 이유 있으시겠어? 그래? 잘 다녀와. 나도 친정에 다녀와야겠다. 장모님이 당신 보고 오래? 아니?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그럼 왜 가? 어머님이랑 똑같지. 우리 엄마 아빠도 딸 보고 싶은데 이유 있겠어? 잠깐만. 당신 지금 내가 우리 집 간다니까 당신도 친정에 간다는 거잖아. 좀 유치하네. 부부는 일심동체 함께 움직여야지. 원래 여자는 남편 가는 곳 따라가는 거야. 자기가 그때 나보고 시댁에는 자주 갈 일 없을 거라며 부부가 일심동체면 나랑 우리 집 같이 가면 되겠다. 진짜 치사하게 그럴 거야? 우리 엄마가 뭐 잡아먹어? 진짜 중요한 날 아니고서야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며.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으니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생각이 짧았던 걸까요? 시댁에 남편만 보내니까 시모가 엄청 약올랐나 봐요. 그 이후로 가게에 찾아오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왔지. 넌 어떻게 통 얼굴을 안 비추니? 저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는 건데.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점심은 먹고 왔으니까 됐고 너 10분이면 준비할 수 있겠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도시락 먹다가 밥을 묻히고 서서 멍하니 있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입구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너 뭘 멍청하게 서 있니? 걔 하는 사람들 일부러 여기까지 다 데리고 왔다. 너희 공방에도
무료 체험 같은 거 있지? 옆편 애들 귀한 시간 낸 거니까 잘 부탁해. 그리고 얘, 입소문은 아줌마들 입 통하는 게 제일 빨라. 나중에 손님 많아졌다고 나한테 고마워서 절할 거다 아주. 어쩌죠 어머님? 저흰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시험이 위해서 그것도 못해? 예, 오늘 너 예약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왔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다 나오더만.